해소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돈 차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준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 펀드인데 이거를 가만 놔뒀다가는 결국 이제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이제 증권을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가 주는 충격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갖고 연준에서 이 은행장들을 불러갖고 정말 문거도 담그고 우리나라도 그때 한 3조 원 정도를 갖다가 자금을 마련해서 정말 반치구면 팔 비틀어서 이제 그 구해줍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를 보면은 참 몇 가지 그 아주 시사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보고 나중에 이제 그 자료 같은 걸 보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이렇게 그 롱턴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위험에 빠질 정도로 한꺼번에 손실이 날 그 정도 확률이 1조 2천만 년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조 2천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돼 갖고 좀 보면은 첫 번째는 현대 금융시장의 특징은 진짜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 상품 구조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 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그런 이 복잡성이 하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 시장 간의 연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도 뭐 세계 어디에서 어떤 일이 터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하지만 그거가 터져갖고 우리가 여기서 와인 먹고 나가면 큰일 났다. 뭐 거기서 어떻게 터져갖고 갑자기 시장이 어떻게 됐다고 난리치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내용이 통제할 수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암만 이 경제학자들, 수학자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과거 분석을 해갖고 쭉 모델을 만들어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일어나는 일이 그게 바로 자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과 연계성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문제점이 보면은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빚을 많이 내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빚을 많이 진다는 게 항상 경기가 좋을 때는 항상 이게 뭐 자기 돈 얼마 안 들이고 수익률 높으니까 자기 자본 이익은 높지만 항상 문제가 사고가 터지면 이거는 레버리지가 많은 거는 제일 먼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시사점도 있고 또 하나 근데 현대 금융시장의 특징은 이 거래의 어떤 속도라든가 규모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독사한테 한번 물렸다 그러면은 우리 그 그냥 막 쪼매갖고 이제 피가 흐르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쪼매 놓고 피가 흐르지 않게 하고 이제 상처를 이제 치유하는데 지금 현대 시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IT 발달이자 아니면 뭐 금융공학 발달 그다음에 교통의 발달 이렇게 해갖고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거대한 규모의 그 거래들 그다음에 거래량 이게 뭐 그냥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갖고 대책 세우고 뭐 사실 파악하고 그런 순간에 뭐 벌써 그냥 온갖 거래가 벌써 쫙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이 위기에 대응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정확한 부위를 알면은 그 부위만 딱 해갖고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암이 어디에 퍼져 있는지 모르고 이게 온몸에 퍼져 있으면은 할 수 없어요. 그냥 항암제를 써갖고 전체적으로 그냥 그 대응하는 수밖에. 이제 그게 뭐냐면 미시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부분만 도려내는 게 아니라 요번 위기 또 나타났지만 뭐 진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뿌린다는 게 위험이 뭐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어디가 특정하게 거기만 문제는 아니니까 결국은 그냥 전방위적으로 돈을 뿌려갖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최근의 현대 금융시장의 특징은 어쨌든 시장이 금융 상품이고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그 복잡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 경제학상이 아니라 뭐를 공부하고 암만 똑똑한 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장 간의 어떤 연계성 때문에 진짜 전혀 평소에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다음 날이면 벌써 나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이 거래 속도라든가 규모가 이 IT 발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감독당국이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런 특징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금융상품의 복잡성 관련돼 갖고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료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건데
MIT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파이낸스 쪽을 했어요. 원래 학부에서는 그것도 아이비리그에서 이제 전자공학하고 또 이제 MBA로 해서 파이낸스 쪽하고 PhD까지 하고 걔가 이제 처음에 은행에 갔대요. 이제 은행 상업은행에 갔는데 별 볼일 없다가 거기서 이제 좀 시원치 않으니까 이제 아이비로 와서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거래를 했는데 진짜 그냥 돈이 그냥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회사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 진짜 너무 훌륭하다. 보너스도 엄청나게 주고 그랬는데 한 2년쯤 지나다 보니까 계속 그냥 엄청나게 돈이 막 오니까 이 경영진에서도 이게 뭐냐 좀 걱정이 돼갖고 정밀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카운팅적으로는 이익이지만 결국은 상품이 한참 지나다 보면 결국은 본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상품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매니저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당장 돈 벌어주고 막 이게 이익 냈다고 그러니까 이게 훌륭했다고 그러고 보너스 주고 이런 시스템은 되지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잠재적 위험을 이 매니저가 이 위에서 관련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 금융시장의 어떤 특징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시스템적인 요인으로 하는 거는 그런 금융시장의 특징에다가 어쨌든 그동안에 어떤 그 저금리하고 과잉 유동성으로 해서 돈이 흘러났다. 이제 또 과잉 유동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레버리지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결국 돈을 빌린다는 얘기인데 빌린다는 거는 자기가 평소에 쓰지 못했던,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없었으면 투자하고 소비하고 하지 않았을 거를 투자하고 소비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하고 소비하니까 경기는 살아나고, 근데 만약 빌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도 담보로 해서 또 돈 빌려서 또 투자하면 또 올라가고, 아니면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돈 버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돈 쓰고 그러면 이제 소비도 늘고, 그러면서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그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미국에서 정책 금리를 올리면서 이 버블이 이 취약점이 이제 노정이 되면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무너진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작년의 교훈을 보면 이제 금융회사 쪽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장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시스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G20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밑에 FSB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바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오스코라서 증권감독기관 이쪽에서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하는 노력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쪽에서 이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단기 보상 중심의 어떤 보수 체제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증권 쪽은 이 실적 위주로 해서 뭐 당장 어쨌든 뭐 금년에 자기가 뭐 1억 벌어줬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한 2천만 원은 보너스 탁탁 주고, 그리고 사실은 벌어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서스테이너블 하냐, 아니면 그게 잘못되고 나중에 손해를 봤으면 이거는 평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슨 수를 써도 일단 단기적으로 올해 목표에서 돈 벌면 거기에 따라서 돈 벌고, 그리고 뭐 잘못되면 나가라고 그러면 자기하고 같이 일하던 뭐 형님하고도 따르던 사람들 다 한 팀을 챙겨가고 또 딴 데는 또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문제가 잘 되면 지구종이 들어오고 잘못되면은 특히 은행 같으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문제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 보상 시스템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쇼통으로 해서 쇼부 보고 또 먹고 튀고 잘못되면 사회 책임을 돌리고, 이런 보상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아까도 말씀했지만 금융회사들이 어떤 단기 실적주의하고 여러 가지 외형 확장의 어떤 욕망 이런 게 결합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차입을 통해 갖고 투자하고 이렇게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차입 통해서 잘 벌면 어떤 ROE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장 쪽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신용평가 회사들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평가 이 회사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용평가하고 있느냐, 그리고 회계나 이런 쪽에서 시가평가 제도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 만들면 이제 12월 마켓에서 꼭 끊어갖고 뭐 요 주식은 뭐 100원짜리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어저께까지는 50원이었다가 내일 되면은 뭐 150원